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 대상인 특별수익, 특별수익의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간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1979년 1월 1일 이전에 증여한 부분이 어떻게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달라지고, 유류분권자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당사자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어제 댓글이 음향이 잘 안 들린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음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시설의 문제입니다. 시설의 문제인데, 마이크는 제가 뭐 20몇만 원 주고 코스트코 가서 샀기 때문에 마이크의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 벽이 저희 회의실이기 때문에 벽에 장식이 없고 유리로 되어 있어서 울림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내부 소리를 우리 뭐 회의실 내부 소리를 하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제 뭐 용량 바뀌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울림이 있어서 좀 듣기 힘드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상업적으로 저희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이 인테리어 공사를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 그거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좀 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설이 열악한 만큼 강의 내용은 보다 다른 데서 듣지 못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1년을 생각하시고 10년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증여한 거는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다,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1114조, 1114조, 이게 유류분 반환 대상인 증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상속인한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한테 대한 증여는 10년 이전이다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됩니다. 이게 맞나요? 유류분 반환 대상에 들어갑니다. 10년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1년 의미 없습니다. 10년 상속인에 대한 거 역시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에 제한이 없이 모두가 다 유류분 반환 대상인가? 라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10년 있습니다. 근데 왜 1979년 1월 1일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날입니다. 뭐 78년에 민법 개정되면서 유류분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효력이 79년 1월 1일부터 사망한 분들, 이전에 사망한 분들은 이제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79년 1월 1일 이후에 유류분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이 이후에서 사망하신 분들,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 적용이 됩니다. 민법 규정에는 없습니다. 이거에 따른 규정은 없지만 판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이전에 증여된 것까지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한다면 그것은 바로 소급 입법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나는 생전에
유류분 제도라는 게 없어서 증여받을 때는 아 이거 뭐 내가 그냥 소유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유류분 제도가 생기면서 아니야 그거 너 아버지 돌아가시면 토해내야 돼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는 수증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증여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은 판례는 이 이후의 증여만이 반환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가끔 뭐 이 이전에 증여한 게 나옵니다. 네. 이거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럼 이게 유류분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나갑니다. 유류분은 보통 우리가 청구하는 유류분은 유류분이 아니고 유류분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증여재산 더하기 상속재산 더하기 상속재산 더하기 아니죠 마이너스 상속채무 다가 곱하기 유류분 비율이 되겠죠. 이 유류분 비율은 법정 상속분 곱하기 2분의 1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형제들이 소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의 증여를 뺍니다. 유류분권자의 증여죠 이게요. 유류분권자가 받은 증여 물론 여기에 유증도 포함됩니다. 이 증여에는 유증과 유증도 포함하는 겁니다. 빼기 순상속분입니다. 이것이 상속을 통해서 취득한 재산을 순상속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게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청구 금액이 나옵니다. 우린 유류분 소송에서 이거를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증여에는 1979년 1월 1일 이후 증여만 포함이 됩니다. 그 이전 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명확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법은 분명히 판례는 분명히 1979년 1월 1일 이후의 증여만이 이거를 기초재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류분 반환 대상인 유류분 계산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기반이 되는 재산이라고 해서 기초재산이라고 부릅니다. 1979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한 거는 그 이전에 증여한 거는 유류분 반환 기초재산 자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류분 반환 대상인 걸 떠나서 기초재산, 그러니까 유류분 계산액이 아예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전 거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 지우기가 마땅치 않는데, 자, 지우죠 일단. 자, 이거는 이제 그래서 유류분권자 입장에서는 유류분 반환 의무자 입장, 증여받는 입장에서는 79년 1월 1일 이전에 증여한 거는 뭐 인정받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사망했죠. 상속이 개시됐습니다. 1979년 1월 1일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증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증여를 누가 받았냐면 유류분 권자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류분 권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이전에 증여를 받았고 너는 여기서 증여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증여는 1979년 이전의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되고 안 포함되고 떠나서 기초재산 자체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내가 받은 거는. 아이고 이거 하도 세게 쳤더니 그래서 이 이전에 증여받은 거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거 희한하게 됐네요. 이게 밀려가지고 예. 어쩔 수 없네요. 지금 하다 말고 또 가서 잠깐만요. 물티슈로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물티슈가 아닙니다. 그냥 휴지입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 자, 79년 이전에 증여한 거는 기초재산 자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상속인이 둘만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4억을 증여를 받았고 여기서 유류분권자가 2억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이게 유류분권자입니다. 유류분권자가 아니고 예. 자녀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녀 1. 여기는 자녀 2입니다. 예. 자녀 1이 말하기를 나는 이 이전에 받았지 이후에 받은 게 없다. 그러니 이 이전 거는 해당이 없으니 곱하기 4분의 1인 1억을 내놔라. 이렇게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재산 자체에 포함이 안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유류분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이 증여나 상속으로부터 배제함으로써 일부 상속인을 그 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기대권 그리고 생계에 대한 유지 뭐 기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반영해서 인정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기 때문에 이 이전에 2억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 이후에 자기가 안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뺀 나머지에서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유류분 계산에 있어서 이거는 기초재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 그렇지만 유류분 부족분 유류분 청구할 때는 유류분 부족분을 청구합니다. 그렇죠. 예. 유류분 부족분에서 공제하는 증여에는 해당이 됩니다. 한번 이거를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유류분 산식, 유류분 계산식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류분 부족분은 증여재산 더하기 상속재산 빼기 상속채무 곱하기 법정상속분 곱하기 유류분 비율입니다. 이게 이제 유류분의 산식이고 여기에서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 이게 증여나 유증이 되겠죠. 이걸 뺍니다. 그리고 그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을 뺍니다. 상속으로 받은 금액을 뺍니다. 자, 이러면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이 나옵니다. 있는 유류분이 나오죠. 자, 그런데 아까를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증여에는 자녀 1은 자녀 1은 2억 자녀 1은 4억을 받았습니다. 자, 이 증여에는 4억만 들어갑니다. 이 2억은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 2억은 79년 이전이기 때문에. 자, 상속 0이고 0이고 법정 상속분 2분의 1이고 유류분 2분의 1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가 4억이 되겠죠. 1억이 됩니다. 1억. 이게 1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4억의 4분의 1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때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에서 이 1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초재산에서는 이 기초재산 계산할 때는 79년 이전 건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에서, 이게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액입니다. 네. 유류분에서 유류분권자가 어떤 특별시고 공제할 때는 79년 이전 거라 하더라도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1억을. 만약에 1억을 여기다가도 집어넣으면 이게 5억이 되겠죠. 5억이 되면 이게 이제 그 1억 2,500이 됩니다. 그래서 2,500을 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이 4억만 집어넣습니다. 네. 두 개 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두 개 다 집어넣으면 유럽 나옵니다. 이게 예, 이게 0이기 때문에 네, 여기가 1억이 아니고 1억 2,500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1억 빼도 2,500이 남습니다. 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유류분 계산할 때는 그 1979년 이후 거만 포함을 합니다. 그러나 유류분 부적분을 계산할 때 유류분권의 특별수익에는 79년 이전 것도 집어넣습니다. 그때 가서. 그러면 이게 1억이기 때문에 이게 0이라 하더라도 이 잔여 1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금액은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좀 세부적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원래 이거를 이제 뭐 일반적인 분들은 사실 여기까지는 왜 이렇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는 사실은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 저희 계통 그리고 이제 뭐 상속을 하는 전문으로 하는 상속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그게 실제로 실무에서 적용이 되고 응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이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 실무를 안 하시는 분들, 일반인 분들은 뭐 어떻게 알고 계시냐? 알고 계시면 되냐? 하면 반환 의무자. 반환 의무자는 1979년 1월 1일 이후만 반환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유류분권자입니다. 이거. 유류분권자는 1979년 1월 이후 것도 유류분에서 공제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만 이때는 공제할 때 계산식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산식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다음에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에서 그걸 공제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979년 1월 1일 이후에 이 전에 증여받은 상속인 같은 경우는 유류분 청구를 할 때 사실은 좀 많이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증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증명이 되면 오히려 이후에 받은 것만 못합니다. 왜냐면 이후에 받았으면 뭐 기초재산이 커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분이 1억 2,500이 나오는데 19년 1월 1일 이전에 증여를 받다 보니 기초재산이 안 들어가서 유류분이 1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초재산의 규모가 줄어버리게 되거든요. 대신 자기는 그대로 빼주고. 그래서 그 유류분권자 같은 경우에는 1979년 1월 이후에 증여받은 것보다는 그 이후에 증여받은 게 사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유류분권, 그러니까 1979년 유류분 반환 대상은 1년, 10년 안 따지고 1979년 1월 2일 이후 거는 다 포함을 한다. 다만 그러다 보니 79년 1월 1일 이전 거는 1월 1일 이전 거는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다. 반환 의무자 입장에서는. 그러나 반환권자 입장에서는 79년 1월 1일 이전에 증여받은 거라 하더라도 유류분 청구 금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계산할 때는 유류분 계산할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79년 1월 1일 이전에 증여받았다면 그 이후에 받는 것보다 불리하다 라는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복장이 지금 이런 게 오늘 이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편한 복장으로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다른 그 주제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이해가 안 되시면 뭐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소리 이렇게 좀 소리가 안 들린다. 좀 저도 처음부터 이 문제로 사실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벽 자체가 유리다 보니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죽하면 야, 이 커튼을 달을까 이렇게 이제 평상시에는 그냥 하시고 이제 열어놓고 하다가 이제 이거 할 때 녹화할 때 유튜브 녹화할 때 그때만 커튼을 치는 걸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미관상 제가 상담실이기 때문에 이게 페이셜 상담실이기 때문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제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보니 뭐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